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변증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상체질을 구분하는 방법을 그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태양인이 그 숫자가 찍어서 가게 감별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예상외로 오히려 태양인은 변별하기가 쉽다. 감별하기가 더 쉽다. 이런 주제로 설명할까 합니다. 원래 그 사상 체질에서 체질 판단을 하려면요.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40%, 정신은 60%약 4대 6의 비율로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대 5라는 주장도 있고요. 약간 뭐 그 한의사마다 약간 차이는 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대 5보다는 정신을 약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4대 6이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증론, 어디 아픈 걸 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언급을 뺀 겁니다. 잠깐 원문을 보겠습니다. 태양인 체영은 원불남변이 어늘 이인수희한고로 최위남변야라 기체형은 되추지기세 강왕하며 성질은 소통하며 우유가단하고 사실 좀 이어지는 문장이다 보니까 제가 끊어서 좀 그렇습니다. 태양인의 체형은 원래 분별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원래는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인수, 사람의 숫자가 희한, 너무 적기 때문에 가장 구분하기 어려움이 되더라. 왜냐면은 자주 보면 쉬운데 어쩌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마 선생님 당시에 태양의 숫자가 적다고 얘기했습니다만 후대 연구에 의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태양인 숫자가 전체가 100명이라면 한 4명 내지 5명까지 되지 않나라고 학계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주장하는 바가 약간 차이는 납니다. 어쨌든 예전보다는 더 생각보다 많았다. 그리고 이재마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소음이 나고 태양이는 일부 약간 혼동한 거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되는데 어떻게 또 감히 또 이재마 선생님 뭐 맞았다 틀렸다 제가 하겠습니까? 어쨌든 다음에 이제 심증은 간다. 물증은 없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쨌든 그 태양인 체형이 생각보다 쉬운데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라고 이재만 선수 언급을 하셨어요. 그 체형은, 태양인의 체형은 뇌추지기세. 지난번에 공부했죠. 뇌추는 목도의 기운이 올라가는 겁니다. 되게 평소에는 약해 보이는데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특히 태양인 흥분하거나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거나 그럴 때는요, 일어나는 기운이 왕성하다고요. 우리는 흔히 기운이 항상 강한 분들 계속 유지를 못합니다. 평소에 얌전히 있다가 필요할 때 확 드러나 할 수 있는 거지. 용수철도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눌러놨다가 필요할 때 팍 쳐야 치는 거지. 계속 늘어놓으면요. 반발력, 이게 취지를 못해요. 그죠? 용수철 늘어진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평상시에 얌전하던 사람이 화를 나면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평소에 계속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다. 미안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태양인의 경우는 뇌추지기세, 일어나는 기운이 강황한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거나 화를 내거나 뭔가 할 때, 그럴 때 기운이 왕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인의 성질은 어떠냐? 소통도요. 항상 잘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주어졌을 때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그 뭐 아프리카나 남미에 오지로 영업하러 발령이 났어. 그래서 그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영업을 해서 뭘 어떻게 뭐 비즈니스를 성사를 해야 된다. 그때는 적극적이죠. 그런데 목표가 전혀 없는데 그냥 갔다. 그럼 뭐 굳이 소통할 필요 있어요? 물론 필요하면 하겠지만 굳이 매번 한다는 건 아니죠. 자, 다시 말하면은 소통을 잘한다는 의미는 평소에 모든 걸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는 이러다가도 목표가 생겨졌을 때 필요할 때 착착착 소통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소통을 잘하는 거지. 평소에 계속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필요할 때 잘 못해요, 사실은. 힘쓰는 것도 그렇고 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투자한다고 생각해도 편해요. 뭘 내가 뭐 100만 원이 있다. 투자를 해도 되게 만 원씩 어디 다 투자한다. 그러면 100군데는 할지언정 크기를 못해요. 근데 평소에 안 해. 만 원짜리 투자를 안 하다가 100만 원짜리 한꺼번에 딱 투자한다. 그러면 크게 할 수가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할까요? 네. 어쨌든 성질은 소통을 잘하며 또한 과단에 딱 끊는 거예요. 포기할 거 포기할 거 하고 딱 끊는 거예요. 과단성이 생각해요. 그리고 딱 결정 내리면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단성이 있다. 이런 것이 태양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수세본에 나옵니다. 자, 번역을 보겠습니다. 태양인의 체형은 원래 변별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사실은 쉬운 거다. 그런데 경험이 부족해. 인수, 사람의 숫자가 희한은 드문 거예요. 드물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하기 어려움이 된다. 그 체형은 뇌추의 기세, 일어나는 기세가 왕성하고 성질은 소통을 잘하고 또 과단성이 있어서 과단성 딱 잘라 결정하는 거야. 착 하는 거야. 이런 것이 강하다. 또 그 다음 원문을 보겠습니다. 근데 태양인의 특징입니다. 기병은 열격 반위 해역 증인이 역자 이변이나 이병 미지 중엄지 전에 별무대 증하야 완양 무병 장건이냐라 소음인 노인도 여규 열격하니 불가오자 태양인 진이라. 태양인의 그 병은 어떤 게 있나? 열격과 반위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나서 뭔가 싸르르한 기운이 올라온 치받쳐. 아니면 이제 그래서 밥 먹자마자 라든지 30분 지나면 1시간 뒤에 밥풀 한두 개 올라오게 돼요. 꼭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밥풀이 몇 개 올라올 수도 있고요. 뭔가 기운이 올라온다. 그리고 또 마치 우리 양치질 할 때 치약 안 묻히고 그냥 칫솔을 하다 보면요, 헛구질 날 수가 있어요. 꼭 그런 느낌? 그래서 태양인의 몸이 안 좋으면 헛구질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때로는 밥풀 몇 개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열격 증상과 반위 증상을 한다. 물론 어떤 사람 반위를 뭐 위암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그저 극히 일부고요.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뭘 먹었는데 위는 뭘 받아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는데 오히려 위로 되보내는 거야. 거꾸로 되돌아를 받자죠. 위로 들어가서 내려가질 못하고 위로 올리는 거. 그걸 반위라고 합니다. 이런 거고, 해역증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걷다 보면은 다리가 힘이 풀리는 겁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갈 때는 괜찮은데, 뭐 마지못해 쇼핑을 쫓아다니거나 누구 뒤를 쫓아다니 이럴 때 의욕이 사라지면 다리가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은 거, 이런 것이 이제 해역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격, 반위, 해역증, 다시 보면 태양인의 뭘 먹고 났을 때 뭔가 토하려고 하는 느낌, 건구토 같은 그런 느낌, 또 해역증, 다리가 이렇게 저리거나 주저앉고 싶은 이런 것이 있으니 역시 스스로 쉽게 구분이 되나.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 병이 중증과 합증, 중엄은 무지 심한 거죠. 중증이나 험증이 되기 전에, 병이 이르기 전에는 별로 대체 큰 증상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
꼭 마치 뭐라 그럴까, 계단 같은 거예요. 계단 일정 정도 되는데 거기 하면 순간 역치해서 나타나듯이 마찬가지로 병이 심할 때는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은 무병, 병이 없거나 장건 튼튼한 사람과 만약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거의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들고 하는데 사실 약해진 거죠. 이런 경우다. 소음인의 노인도 역시 열격 증상인데, 소음인도 노인도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토하는 증상이다. 사실 속이 차가워서 음식을 제대로 못 받아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있으니 가히 오작은 잘못 투여하는 겁니다. 태양인 치료를 잘못하지 말아라. 소음인 노인도 열격 증상이 있으니까 태양인 열격하고 혼동하지 말아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병은 열거나 음식을 못 넘기거나 또 넘겨도 곧 토하는 거죠. 근데 뭐 다 토하는 게 아니라 뭐 밥풀 몇 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반위는 음식을 먹었는데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토하는 겁니다. 해역증, 하체, 다리가 풀려서 걷지 못하는 태양인의 표병증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해역증이 있으니 역시 스스로 변별하기는 쉬우나 병이 중병과 헌병에 이르기 전에는 별로 대증이 없어서 무병하고 장건한 사람으로 과 거의 비슷하더라. 착각이 되더라는 얘기죠. 소음인의 노인도 역시 열격 증상이 있으니 태양인으로 오인하지 말아라. 잘못 치료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런.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태양인의 경우는 뇌추지 기세가 왕성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평소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구하다 보니까 구한 겁니다. 평소에는 얌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화가 났거나 흥분했던 모습이에요. 입 벌리고 이 모습이 뭔가 보통의 모습은 아니죠. 뭔가 좀, 그죠? 이런 모습일 때 기운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죠. 태양인의 경우가. 그때 눈초리도 무섭고 더 매서워지고 이런 특징이 있겠죠, 당연히. 어쨌든 다시 말하면은 뇌추지 기세가 왕성하다는 얘기는 항상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유사시에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더라. 또 아까도 말씀드린 태양인의 특징은 소통을 잘한다고 그랬죠. 근데 필요할 때 소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재밌으라고 그 그림을 구한 거고요. 어쨌든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태양인은 이걸 잘한다. 또 태양인은 과단성 있게 쫙쫙 잘라서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때로는 매정하다 이런 소리 들 수도 있죠. 너무 과단성 있다 보니까. 무심하다, 매정하다, 뭐 쌀벌하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죠. 또 예전에 이재마 선생님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어떤 환자를 진찰을 하는데 영 체질 감별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같이 산책까지 걸어보자고. 그래서 심리를 걸었대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 심리를 또 걸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드디어 짜증을 내면서 이게 다리가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당신은 태양인이요 하고 진찰을 했대요. 야금니다.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태양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리가 힘이 풀린다. 주저앉고 싶다. 이게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태양인의 특징 열격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사진을 못 가서 이걸 구해놨는데요. 양치질, 그러니까 치약 없이 양치질하다 보면 헛구질 나잖아요. 꼭 그런 느낌. 보통 간이 나빠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하는데 일단은 뭐 이제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유를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뭔가 그 헛구역질이 날라고 하는 그런 것이 태양인의 증상 중에 하나다.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태양인은 생각보다 구별이 쉽다. 근데 경험이 부족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태양인의 특징은 뇌추질 기세가 무조건 왕성하다. 평소에 그럴까요? 화가 났을 때 그럴까요? 흥분하거나 뭔가 평소와 다른 모습에서 이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항상 그럼 사람 죽죠. 태양인의 뇌추기가 왕성하고
또 소통을 잘하더라. 또 과단성이 있더라.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태양인은 증상으로는 열격 증상이 있고 반위. 사실 열격과 반위가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약간 토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고 해역증, 다리가 힘이 풀린 증상이 있더라. 이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태양인은 생각보다 변별하기가 쉽더라. 그런데 잘 경험이 부족해서 헷갈리더라. 이런 얘기가 원문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음인의 노인이 이제 헛극주라는 노인들이 있는데 그걸 잘못해서 태양인으로 잘못 치료하지 말아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실 결론이라보다도 요약이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사당 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